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이 미국 경제 생생한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으로 최근 들어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효과에도 상당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 특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거나 아예 새로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정책에 맞춰 미국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 현대차, SK도 마찬가지 경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로비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인용해서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효과로 미국에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2010년만 해도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에 늘어난 일자리는 6천 개 정도였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돼 2000년에 18만 개로 확 늘었다가 올해는 35만 개로 거의 2년 만에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으로 미국 쪽으로 기업들이 모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보조금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도 이런 리쇼어링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공통점은 미국산을 지원하고 중국산을 배제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니 리쇼어링 흐름은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일부 연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이 참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까?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다. 즉, 너무나 그 진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오히려 기대 섞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큰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건 연준의 이중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지난번 7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간담회 때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주더라도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선언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정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즉 매파적 요소와 비둘기적 요소가 모두 있었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복합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복합적 발언 중에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FOMC 때 경기 전망과 점도표가 새로 나오면 다시 바뀌겠지만요. 최신 전망인 6월 FOMC 기준으로 보면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은 연말에 3.4%이고요. 내년 말에 3.8%, 2024년 말에 3.4%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만 보면 내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낮고 2024년에 비로소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하겠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단골 발언 중 하나인데요. 7월 FOMC가 끝나고 두 가지 지표가 나왔죠. 7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7월 CPI가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용은 강하고 인플레는 여전히 높지만 정점은 찍은 것 같다라는 페드의 연준의 어떤 입장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과 시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요. 앞으로 연준 인사들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근접하게 확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쪽으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 해석을 두고 분분한 상황인데 이런 만큼 잭슨 홀 미팅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 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25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일정들 이 잭슨 홀 미팅을 포함해서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잭스홀 미팅에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가 됩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긴장감을 키우는 변수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잭슨홀 미팅을 살펴보면요. 매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석학들이 모여 정례회의를 하는 거죠. 올해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11시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주목이 됩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시장과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괴리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다 보니까 미국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공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9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75bp, 50bp 중 어느 수준을 올리느냐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어느 분위기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더불어 25일 목요일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50bp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잭슨홀 미팅이 있는 26일 오전 8시 30분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됩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다거나 전년 대비 상승률이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파월 의장의 발언과 섞여서 시장은 크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가는지 방문하는지도 관심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영국 가디언지 보도로 알려졌는데 중국 외교부는 아직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만남이 이루어지면 유가와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중국 기준금리도 발표가 되고요.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시작됩니다. 미국 아시아 담당 차관부가 방한을 하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